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매년 초등학교 6학년으로 이제 학교별로 찾아가서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거를 학부모님들 모이시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못해서 오늘 이렇게 집합 연수로 녹화를 해서 또 다시 이게 오늘 강의하신 거 다 녹화가 됐어요. 그래서 안내된 대로 다음 주 월화수 유튜브에 다시 올려놓으면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려운 감 해주셔서 감사하시고요. 이제 아마 자유학년제가 다들 아신다고 하는데 막상 이제 내 자녀가 갈 때가 되면 더 궁금해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단연간 자유학년제 운영에 처음 실시될 때 연구학교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자유학년제 역사도 잘 아시고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 게 자유학년제 교육과정을 잘 이렇게 보내는 건지 제일 잘 아시는 부평서중학교 수석교사 이승순 수석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된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평 서중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고요. 국어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수 진행하기 전에 잠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지금 다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님들이시잖아요. 지금 나의 자녀가 첫 번째다. 네. 그 다음에 남자아이다. 네. 나는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없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에 대해서도 좀 아셔야 되잖아요. 저는 아들이 둘이에요. 아들만 둘, 되게 슬프고요. 그 다음에 저는 남학교에 있어요. 남학교에 있는 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엄마한테는 애교를 안 피워도 선생님들한테는 또 애교를 좀 피우니까. 그 다음에 저는 교직 경력이 올해로 딱 30년 됐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앞에 강의하시는 선생님, 그 다음에 저는 학교에서 요즘 독서를 가르치고 있어요. 국어 교사인데 독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일 같지 않게 열심히 들었거든요. 저도 어머님들이 아까 질문하신 그 속독만 하는 아이들도 저희 학교에도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은 책만 읽는 아이들도 저희 학교에도 있어요. 근데 저는 속독은 권하지 않아요. 그 아이, 그 다음에 똑같은 책을 읽는다고 해서 그 아이가 똑같은 걸 읽어내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읽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유학기제 시작하겠습니다. 자유학년제가 뭐예요? 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 옛날에 어머님들 학교 다니실 때나 저 학교 다닐 때나 학교가 많이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그대로일까요? 그대로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과도기를 조금 지나서 많이 달라졌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대로예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랬고 저희 학생들한테도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하면 이 다음에 너희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다. 굉장히 많은 밥상이 너희들 앞에 차려질 거고 그러면 너희들은 맛있는 음식을 선택만 하면 되는데 학교 다닐 때 열심히 하지 않으면 달랑 간장 종지 하나만 있을 테니까 불행해질 거다라고 말했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어머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 확장된 행복에 대해서 확장된 유예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지금은 조금 힘들고 불행하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사회에 나가면 되게 쉬워질 거다. 근데 사실은 현실은 학교 현실도 그렇고 대한민국 현실도 그렇고 또 세계적으로도 우리 아이들은 지속적인 불행의 상태에 있다는 거죠. 현재 우리 아이들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오늘 제가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자유학기제가 필요한가, 그리고 자유학기제가 뭔가, 그럼 자유학기제에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또 자유학년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학교 안에는 진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선생님들이나 또는 어머님들이 그 살아가는 희망을 주는 아이들도 있고요. 서울대에 들어가고 막 좋은 대학 특목고 가고 이런 아이들도 있고, 이 서울대가 이게 몇 년도 2016년도 자료인데요. 서울대 합격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3년 동안 교내상을 48개를 받아야 되고요. 동아리는 4.5개 정도, 그러니까 한 5개 정도, 그럼 한 2개에서 1개 정도의 동아리에 가입을 해야 되고, 책은 3년 동안 35권을 읽어야 된대요. 그러면 더하기 빼기 하시면 1년에 몇 권의 책을 읽어야 되는지 나오잖아. 이게 평균치예요. 근데 서울대에 들어가고 수능을 만점 맞은 어떤 한 학생이, 그러니까 청년이 그 명견말리라고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KBS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 나와서 어느 수능 만점자의 고백인가 뭐 이런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는 공부가 너무 싫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잖아요. 만점을 맞았어요. 근데 자기는 공부가 너무 싫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데, 거기 나온 한 7, 8명의 아이들이 다 학생들이 자기는 공부가 너무 싫었다. 그리고 수능이라는 게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국어 언어 영역 70문항 중에 자기는 뒤에 지문을 못 읽었대요. 시간이 부족해서. 요즘 수능에 나오는, 저는 국어 교사지만 그 박스에 있는 지문 독해 못 하거든요. 너무 어렵고 너무 길고 많아서. 근데 자기는 그 지문을 읽지 못했다. 그런데 만점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럼 찍었다는 거죠. 근데 이 아이는 그냥 찍은 게 아니라 뭐 연필 굴려서 찍은 게 아니라 수능에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턴에 맞게 찍었더니 다 맞았다. 그리고 왜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그 타일러, 그 미국 그 명석한 두뇌를 가진 그 미국 사람, 그 사람이 우리나라 수능에서 그 영어 영역 시험을 보면 뭐 몇 등급을 맞는다든가 뭐 5등급이라든가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이게 공부와 그다음에 그 실력이라는 것이 분리된 상태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서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만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들으니까 나은데, 학교에는 이런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죠. 학교에는 어떤 아이들이 또 있느냐 하면 이런 아이들이 있죠. 실제로 이렇게 학교에서 하루 종일 자는 아이들도 있어요, 진짜. 아니면 한 뭐 4교시 정도는 당연히 자야 되고, 그다음에 1교시 잠이 안 깨서 자야 되죠. 근데 이 아이들이 또 한 반에, 저는 동중에 있다가 서중에 왔거든요. 근데 동중에도 한 반에 한 22명 정도, 지금 서중에도 한 반에 한 22명 정도의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운동부가 있어요. 어느 학교나 다 운동부가 있는데, 그 운동부 아이들 주로 대다수예요. 운동부 아이들, 또는 운동부가 아니더라도 요런 답안지를 내요. 요런 답안지 아시죠? 우리는 선생님들은 전문 용어로 이거를 기둥을 세운다고 말을 하는데, 근데 이제 차이가 있어요. 답안지를 받자마자 찍고 잘 거냐, 아니면 자다가 일어나서 이걸 찍을 거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렇게 기둥을 세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동중에 근무할 때 어떤 아이가 그 성적 처리하는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제가 국어 선생님인데, 선생님, 애가 빵점이 나왔다는 거예요. 국어가. 우리나라 사람인데 국어가 빵점이 나왔으니 뭔가 오류가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주관식 점수를 보니까 빵점이에요. 당연히 빵점이죠. 하나도 안 썼으니까. 그래서 객관식 문항이 한 26개를 되는데 하나하나 일일이 답을 체크를 해보니까 빵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한테 물었어요. 얘야, 너 이거 이거 국어 문제 풀었니? 아니면 다 찍었니? 그랬더니 걔는 근데 기둥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풀었니? 찍었니? 그랬더니 뭐 푼 것도 있고 뭐 어쩌고 이러는 거예요. 뭐 찍은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퇴근 후에 선생님들끼리 진짜 차 마시면서, 그 아이, 선생님들은 그 직업병이 있어요. 어딜 가도 애들 얘기밖에 안 해요. 근데 이제 막 그 아이 이야기를 하면서, 얘가 빵점을 맞았는데 우리가 기둥 세우는 애들 야단치거든요. 성실하지 못한 자세에. 근데 차라리 그 아이한테 기둥을 세우라고 했으면 그 아이가 20점은 맞았을 텐데, 얘가 괜히 풀어가지고 빵점을 맞은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린 결론이, 아는 건 풀고 모르는 건 기둥을 세워라. 근데 그 아이를 불러다가 제가 시험 범위 안에 있는 걸 이렇게 입으로 구슬로 물어보면 걔가 그 단원에 있는 거를 아무것도 모를까요? 학교에 몇 달을 다녔는데 아무것도 모를까요? 그건 아니죠. 그렇다면 그 아이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도구를 갖지 못한 거죠. 우리가 지필고사를 보면 몇 개 중에 고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의 지식을 그대로 평가해낼 수 있는 평가 도구를 사실은 갖고 있지 않은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아이들을 평가하고 줄을 세우죠. 그 줄에 의해서 아이들은 또 학교를 가고 상급 학교를 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어떤 이건 문제가 있다. 근데 제가 요즘 책을 읽어도 요즘 우리가 안고 있는 교육의 문제들이 이제 나와요. 그러면서 교육이 이런 게 문제다. 뭐 덴마크는 어떻고 뭐 어디는 어떻고 이런데 보면 그 책을 도대체 몇 년도에 만들었나 보면은 10년 전, 20년 전에 발간된 책이에요. 그렇다면 뭘 반증하는 거냐면 교육의 문제가 그대로 답보 상태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에서 사실은 자유학기제가 시작된 건데요. 요거는 작년에 올해는 코로나 맞죠?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 연수도 좀 많이 하고 교사들 연수도 좀 하는데 올해는 지금 처음이에요. 그래서 되게 조금 약간 뭐랄까 좀 떨린다고 그래야 되나? 조금 살짝 그런데 제가 이제 수석교사거든요. 저는 어머님들 학교 다니실 때는 수석교사라는 제도가 없었는데 저는 수석교사예요. 수석교사는 선생님들보다 수업을 2분의 1 정도 해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분량을 다른 일들로 이제 채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년도까지 올해는 없는데 작년도까지 선생님들한테 있는 그런 어떤 뭐 중에 수업 연구 발표 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럼 선생님들이 내가 수업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잘해요라고 내면 그 중에서 몇 명 뽑아서 뭐 등급도 주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수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지도안을 내면 제가 그 지도안을 보고 조금 피드백 드리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했었거든요. 그때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 수업 연구 지도안 맨 서문에 이제 아이들을 내가 왜 이 수업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썼던 내용을 제가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인천 교육에 또는 대한민국의 어떤 저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잠깐만 읽어볼게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선생님인데요. 이분이 그냥 평균적인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선생님이세요. 왜 고등학교를 다녀야 하는지 모르면서 부모가 가야 한다고 하니까 그냥 가방만 메고 몸만 학교에 오는 아이들.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모르면서 대학 가기 위해서 무조건 외우는 아이들. 이 아이들한테 묻는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너희들 이렇게 공부 안 할 거면 이렇게 잠만 잘 거면 도대체 인문계 왜 왔어? 그럼 아이들 답이 부모가 가라고 해서요. 또 특성화고 실업계곡에 가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라고 취급받을까 봐요. 또는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아이라고 취급받을까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과연 얼마나 집중해서 공부를 할까 이런 의문이 들면서 강의식으로 수업을 했던 수업에 참여한 아이들의 모습을 봤다. 내 수업 장면을 객관적인 눈으로 들여다보니 한 30명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잠자는 아이 7명.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학생 5명, 살살 눈치 보며 끊임없이 잡담하는 학생 3명, 열심히 듣는 것 같지만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 10명, 제대로 따라오면서 질문하고 답하며 내용을 잘 이해하는 학생 5명, 결국 교사는 이 5명의 학생을 데리고 수업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자조적으로 하셨는데요. 어머님들의 자녀분들은 어디에 속할까요? 이 아이들 중에 자, 어디에 속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중학교 1학년을 들어가잖아요. 이 아이들이. 그러면 초등학교라는 6년 동안 다녔던 몸담았던 데서 이제 중학교로 옮겨가고 중학교는 초등학교랑 되게 다르죠. 초등학교는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을 하루 종일 케어하시잖아요. 그러면 담임 선생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1교시에 얘를 혼냈는데 2교시에 또 혼내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봐주는 게 있으세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게 아니죠. 매번 다른 선생님들이 들어오셔서 리셋이 돼요. 1교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몰라요. 근데 1교시 숙제를 안 한 아이가 2교시, 3교시 숙제를 안 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럼 그 아이들은 이해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하루 종일 선생님한테 또는 친구들한테 구박을 받으면서 거기 앉아야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제가 우리 서중 아이들 봐도 이 데이터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한 10% 정도? 정말 선생님에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러면서 서로 소통하는 아이들은 한 10%에서 넓게 잡으면 한 30% 정도. 그럼 한 5명 정도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아이들은 순둥이일수록 하는 척 하죠.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해주고 선생님 말에 대답해주는 척하고 또 선생님 말이 이쪽 귀에서 들어와서 저쪽 귀로 나갈지언정 어쨌든 통과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 스스로도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열심히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제일 억울해하는 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듣는 걸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학교가 끝나면 또 아이들은 어디를 가요?
학원을 가죠. 그럼 엄마들은 아이들이 눈에서 보이지 않으면 열심히 공부하고 있겠지. 근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다는 보장은 없죠. 또 최악의 경우는 학원에서 듣고 오잖아요. 듣고 오기 때문에 얘는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와서 선생님 말에 집중을 하지 않죠. 그러면 좀 적극적인 아이는 옆에 있는 애들을 쿡쿡 건드리면서 막 수업 분위기를 방해하죠. 그럼 선생님들은 진도를 나가셔야 되는데 수업 분위기를 방해하면 갈등이 생기죠. 그럼 그 아이는 계속 아웃사이더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학교 교육 현장이에요. 교실의 모습이에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엄마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1학년 시험 안 봐요. 시험 안 보니까 자유학기제가 아이들 공부 안 하게 하고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애들이 다 놀고 그러니까 애들이 다 망가졌어요. 근데 이건 엄마들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선생님들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렇게 다 생각하시는 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럴수록 이 자유학년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소극적으로 접하시겠죠. 그리고 이 시간을 이용해서 뭐 학원에서는 막 홍보를 한다고 해요. 자유학년제가 무슨 뭐 학원 집중 이수제라는 등 학원에 가서 공부 학력을 올리기에 굉장히 적합한 시기라는 등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성적이랑 학력은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그 책 제목에 공부머리라는 말이 있는데 공부머리가 있고 생활머리가 있고 일머리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들 중에서 어느 것만 중요하고 어느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고 그 공부머리라는 게 과연 뭘지 그 진정한 공부머리는 제 생각에 그게 생활머리로 연결되고 일머리로 연결이 됐을 때만이 그게 공부머리인 건데 그냥 지식만 머릿속에 있어서 이걸 활용하지 못한다 그거는 공부머리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걱정들을 하시고 또 선생님들은 5년에 한 번씩 학교를 이동하시잖아요. 공립학교는. 그러면 저희는 제가 동중에 있을 때 이 도로가 웃긴 게 도로 하나를 두고 저쪽은 부천이고 이쪽은 인천이에요. 그 다음에 이 라인을 두고 분명히 전철역에서 버스를 타고 동중에 내리고 두 코스를 가면 구산중학교를 갔는데 동중 아이들은 20명밖에 안 되고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두 코스를 간 구산중학교는 막 한 학교에 한 학급에 막 30명 40명의 아이들이 막 복적복적하고 그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다 공부를 하고 학원을 가고 그리고 뭐 수업 분위기도 좀 더 좋겠죠. 그렇죠? 그렇게 조금씩 다른데 그런 데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학원 같은 데 가면서 열심히 학부모님들이 푸시한 데서 온 아이들은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되니까 그냥 착한 애들은 따라가는 거죠. 정말 그것이 정말 하는 건지 아니면 하는 척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죠. 근데 그런 데서 온 선생님들은 또 이런 걱정을 하세요. 부산중학교, 진산중학교, 삼산중학교 애들은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고 학원 가는데 우리 동중 애들은 이렇게 해맑게 공부 안 하고 자유학기제만 하고 그럼 우리 애들이 해맑기만 하고 착하긴 또 엄청 착해요. 싸가지 엄청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고등학교 가면 어차피 수능이 있는데 어차피 시험 봐서 가는 건데 우리 애들만 바보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걱정들을 하시면서 이제 수능이 버젓이 존재하는데 학교에서 막 중학교 선생님들이 수업 개선하고 뭐 수업 방법 바꾸고 이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어머님들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도 말씀하시죠. 막 선생님들끼리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 있죠. 새로운 시도들, 교육의 변화들을 그런 거 왜 하려고 하느냐. 각자 하자. 나 그냥 교과서 들고 국어 가르치고 너 교과서 들고 수학 가르치면 되지 왜 국어랑 수학이랑 합치라고 하느냐 왜 사람 피곤하게 하느냐 국어 가르치기도 힘든데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항변을 하세요. 근데 이제 또 하나를 이거는 뭐냐면요 저렇게까지 어려운 걸 가르쳐야 하나 언제부터 저 아이들은 수업을 안 들었을까 혹은 못 들었을까 5명만 듣는 이 수업이 과연 공교육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이거는 저희 학교 선생님이 자기 자녀가 고3인데 왜 그 1년에 한 번씩 학부모 수업 공개하죠. 거길 갔다가 그 고3 자녀의 수학 시간 모습을 보고 나오면서 자기 머릿속에 든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물론 국어 선생님인데 고려대학교 나왔어요. 고려대학교 좋은 학교잖아요. 우리나라 좋은 학교잖아요. 자기가 문과생이래요. 그 딸이. 근데 뒤에서 수학 수업을 듣는데 아예 내놓고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들이 EBS 문제를 풀어주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중학교는 엄마들 오신다 그러면 평상시에 안 하던 활동들도 하고 이러시거든요. 근데 대놓고 EBS 문제를 한 시간에 한 5문제를 풀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 1시간을 서 있는데 문과생인데 그 선생님이 한 40대 중반이니까 물론 대학을 나온 지가 오래됐지만 1시간 동안 그 수학 문제를 자기는 1도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살펴봤대요. 그 아이들을 봤더니 아까 그 선생님이 진단한 퍼센트 있죠.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서 든 생각을 저한테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아 적었어요. 도대체 이 아이들은 이렇게 어려운 걸 가르쳐야 하나? 내가 1도 못 알아들었는데 이걸 가르쳐야 하나? 두 번째 든 생각. 저 아이들은 언제부터 수업을 안 들었을까? 혹은 못 들었을까? 우리는 안 들었다고 안 된다고 생각해서 화가 나는 건데 사실은 그 아이들은 못 듣는 거예요. 그냥 외계어를 선생님이 막 하는 건데 걔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은 그런 애들은 따로 빼서 재워주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을 왜 공부 안 하니 어쩌니 이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그냥 따로 빼서 어떻게 다른 치료 방법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얄짤 없죠. 언제부터 안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5명만 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5명이라는 퍼센트가 너무 일치하는 거예요. 5명만 듣는 이 교육이 과연 우리가 공교육인데 사교육도 아니고 그 책무를 다 한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문제점들에서 사실은 자유학기제가 시작됐어요. 지금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자, 코로나가 왔잖아요. 올해. 이건 정말 초유의 사태예요. 선생님들이 저희는 3월 달에 2월 달이 되니까 근데 애들도 똑같아요. 2월 달이 되니까 코로나라고 개학을 연기한대요. 아싸 이런 일이. 그렇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까 조마조마한 마음인데 막 계속 연기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연기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애들 학력에 대해서 생각해 본 건데 지금 격차가 굉장히 심해졌잖아요. 결국은 교육의 답은 저는 자기주도성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주도성을 갖고 있는 아이는 이게 원격이든 무슨 집합이든 다 알아서 해요. 과제만 내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자기주도성이 없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국어 숙제를 내줬는데 국어 숙제를 못 읽어내요. 뭔지 아시죠? 숙제를 내줬는데 숙제가 뭔지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거를 얼굴 보면서 해도 안 되는데 글자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지금 학력교 그래서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이 나왔잖아요. 그럼 분포가 사실은 우리는 상위권이 조금 이렇게 좁고 하위권은 조금 더 넓고 중위권이 이렇게 넓잖아요. 분포가. 아니면 특목고나 이런 데 가면 상위권이 조금 넓고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지금은 어떤 형태냐면 호리병 형태로 아이들이 성적이 지금 분포를 하거든요. 그럼 위에는 이렇게 되게 좁아요. 근데 있어요. 그런데 중간 애들이 다 밑으로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결손은 선생님도 메꿔줄 수 없고 부모도 메꿔주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하나하나 다 체크할 수도 없고 또 직장 나가시는 부모님들은 그걸 메꿔주기가 어렵죠. 결국은 자기 주도성이에요. 자기 주도성은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스스로. 이게 자발성이 없을 때 아무리 밀어도 안 돼요. 자식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학생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갖다가 자기 주도성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실력을 낸다? 거기다가 이미 이제 부모님들 자녀분들은 중학교에 올라오잖아요. 초등학교 1, 2학년에 그걸 한다? 그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정말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폐막 기자회견장입니다. Yeah, I feel obliged to take maybe one question from the Korean press, since you guys have been such excellent hosts. Anybody?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줍니다. 당황한 걸까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And I'll probably need a translation, though, if you're asking the question in Korean. In fact, I definitely will need a translation. 그런데 이때 Unfortunately, I hate to disappoint you, President Obama. I'm actually Chinese, but Well, it's wonderful to I think see you. I get to represent the entire Asia. Absolutely. We're one family here in this part of the world. 분명히 Well, 기자가 your English is better 일어섰지만 than my Mandarin also, so. 안타깝게도 한국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I did say that I was going to let the Korean press ask a question. So I think that
you know, you How about held up will your my hand anyway. Korean friends allow me to ask a question on your behalf? 일이 커집니다. 한국 기자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Well, it Yes depends or no? on whether there's a Korean reporter who'd rather have the question. No, no takers. No, no takers. No, no takers. Oh, this is getting 참 난감합니다. I expected. Take quick one question. 결국 from Asian 질문권은 President Obama. 중국 기자에게 넘어갔습니다. 되게 오래된 자료인데 전 되게 충격도 많이 받았지만 이게 정말 어떤 교육의 문제를 굉장히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꼭 보여드리는데, 여기 지금 들어가는 기자들이 사실은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아까 그 5명 중에서도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가는 기자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이 영어 능력이 부족해서 질문을 하지 못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거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니?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 서중 아이들, 동중 아이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걸 보여주고 나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네. 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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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상황이 아니다. 아니요, 그렇게 안 했고요. 저희 아이들은 막 화를 냈어요. 저한테 막 화를 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저 중국 기자 나댄다고. 진짜로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저렇게 질문하고 막 저러면 나대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학 기자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중학교 1학년 딱 들어오면 애들이 막 참새 새끼처럼 여자고 남자고 막 말하거든요. 근데 저는 하긴 여자 학교에 있어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남자애들은 진짜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면 다 이렇게 말수가 없어져요. 과묵해져요. 그런데 쉬는 시간에 말고 공부 시간만 되면 과묵해져요. 그리고 선생님이랑 눈 안 마주치려고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뭔가 아까 어머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질문은 가장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아무나 질문할 수 있는 아니잖아요. 근데 질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듣고 있는 것에 대한 건데, 질문을 하면 나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교육의 문제를 함축적으로 이제 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해야 되는 교육은 뭐고, 우리가 공교육에서 지향해야 되는 판을 깔아줘야 되는 교육은 뭔가, 그런 이제 어떤 의문점들이 생기는 거죠. 자, 자유학 기제는 사실은 별거 아니고요. 이거 안 넘어가네. 자유학 기제를 한지도 자유학년제를 한지도 되게 오래됐어요. 저희가 벌써 2014년부터 2년 동안 시범학교 운영하고 16년부터는 전면 실시. 그럼 작년부터는 자유학년제잖아요. 잠깐 멈추자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5명밖에 안 할까? 왜 자기주도성이 이렇게 떨어질까? 그거는 공부에 대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왜 궁금한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이다. 왜? 애들을 경쟁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줄 세우게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경쟁으로 아이들을 누군가를 몰아넣었을 때 거기서 재미를 찾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잠깐 멈추자. 자, 멈추기 위해서는 성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되죠. 그럼 평가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지필고사라는 평가를 멈추는 거지, 자유학년제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평가를 해요. 근데 그 평가를 너는 몇 점, 너는 몇 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하는 활동을 관찰하고 누가 기록해서 그거를 생기부에 서술식으로 써준다는 거지, 평가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단지 너는 50점이야, 너는 60점이니까 너는 얘보다 10점을 못했네, 너 왜 공부 안 했어, 이거를 제거해 주자는 거예요. 잠시 멈추고 그 아이들에게, 자 멈추고, 끝났으면 엔터 쳐줘. 멈추고, 왜 안 되지? 그 멈춘 시간 내에서 아이들이 삶을 성찰하고 지식을 성찰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자, 행복을 학교 안에서, 공교육 안에서 행복을 맛보도록 하자. 이게 자유학교제의 기본 취지예요. 이거 어떡하지? 왜 안 되죠, 선생님? 그래서 교육의, 공교육의 변화를 추구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변화를 유도하자. 이게 자유학기제가 시작된 어떤 기본 철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머님들은 동의하시나요? 자유학년제가 우리나라에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아, 진짜요? 아, 이렇게 지금 몇 분이야? 이렇게 오랜 동안 말씀드렸는데 동의 안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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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부를 따로 준비하는 아이들은 다 하는데 그 1년 안에 하는 아이와 안 하는 아이의 격차가 심해져서 우리 아이의 성적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또 이제 이 시점에 저는 성적과 학력을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표면적인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는 있죠. 근데 그 아이가 1년 동안 우리가 사실 인터넷이 있고 지식이 여기 다 있는데 얘랑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를 싸워서 내가 1년 12달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지식을 쌓았어요. 근데 내가 AI랑 싸워가지고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과연 국영수사가 은미채를 1년 12달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가정을 할 때, 그래서 그 아이가 점수를 높이 받았을 때 그게 삶을 밀어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웠는지 학력을 정말 갖춰줬는지는 한번 더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자유학기제가. 자, 그래서 이제 자유학기제는 더 잘 가르치고 더 잘 배우려는, 조금 가르치지만 더 깊이 있게, 조금 가르치더라도 더 깊이 있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래서 어떤 경쟁을 제거하고 평가를 제거하고 다른 방식의 수업 방법, 삶과 일치된 어떤 수업을 한번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이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자유학기제는, 자, 요즘 그리고 2015 지금 벌써 2020년 맞죠? 지금 2020년대 2015 개정교육과정에 보면요, 이미 국영수사가 은미채 나눠져 있지만 이런 과목 중심보다는 어떤 주제 중심으로 수업을 뭉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식과 삶이 분리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국어 배웠는데, 아니 예를 들면 가정 시간에 의식주 배웠는데 밖에 나갔는데 의식주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교육을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삶과 지식이 일치되는 수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방향이 이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공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제가 이번 주 주말에 군이라는 데가, 군이 저 경상남도래요. 저희 학교 교무부장님이 남편이 사과 농장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 군위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과를 따봤어요. 근데 그 사과를 따는 요령이 있더라고요. 사과가 이렇게 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 거기 이렇게 옹이처럼 이렇게 뭔가가 있는데 그거를 딱 잡고 똥 누르면 그게 똑똑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르니까 그냥 잡아 당기려고만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근데 나중에 요령을 알았어요. 그래도 저는 한 손으로 하나 정도 땄는데 우리 교무부장님은 막 한 손으로 6개씩 따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단한 걸. 근데 그걸 따면서 제가 생각 든 게, 아,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경험을, 정말 사과밭에 가서 사과 따는 경험을 특히 공부 안 하는 문제아들한테 체험을 한번 해주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가깝기만 한다면. 교육이, 노작 교육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죠. 어머님들도 선생님들도. 그래서 그런 어떤 지식 중심보다는 직접 경험, 그리고 교사가 지금 막 떠들잖아요. 제가 지금 강의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지금 여기 앉아있는 학습자들이 제 말을 다 똑같이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머릿속에 한 2-3명은 제 말을 듣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딴 생각하고, 그쵸? 오늘 뭐 했는데 뭐 생각하고, 그 다음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잖아요. 들었지만 사라져버리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강의를 한다면, 내가 만약에 뭔가를 한 프로젝트를 한다면 그 경험은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따라간 데는 저는 못 따라가요. 최소한 저는. 오늘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요즘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방탈출 게임이라는 걸 해요. 방탈출 게임 아세요? 그럼 저는 애들한테 책을 읽혀요. 책을 읽히고
책에 나오는 어떤 독서 퀴즈 문항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방탈출 게임을 만들어요. 근데 제가 방탈출 게임을 만들면서 생각난 게 저는 컴퓨터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만들어준 걸 가져다가 사본을 가져다가 제가 방탈출 게임을 만들었어요. 애들한테 과제를 내려고. 방탈출 게임을 한 이틀 걸려서 만들었어요, 제가. 근데 만들면서 든 생각이 방탈출 게임을 만들려면 스토리를 짜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어딘가에 갇혀 있다. 그런데 이걸 갇혀있는 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 근데 그 관문 하나하나가 문제다. 그럼 이 문제를 풀면 요걸 주고 저 문제를 풀면 저걸 주고 그래서 이걸 연결해가지고 무슨 뭐를 만들면 그 방을 탈출해서 내가 나갈 수 있는 거다. 뭐 공주를 구할 수 있는 거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만들면서 선생님들이 그걸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학습 내용을 애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까 하고 그 학습 이 책을 읽은 내용을 가지고 그 하나하나 문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만들면서 생각한 게 이거는 방탈출 게임을 풀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럼 너무나 다른 세상에 너무나 다른 역량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이들한테 컴퓨터실에 데려가서 방탈출 게임을 만들었어요. 그럼 아이들이 스토리를 짜야 되잖아요. 스토리를 짜야 되고 문제를 만들어야 되고 모르지만 이것저것 막 눌러봐야 되잖아요. 그럼 선생님들한테 방탈출 게임 문제를 받아서 풀기만 한 아이와 그걸 어설프지만 만들어 본 아이는 다르죠. 잘 만들라는 게 아니다. 니들이 만들어 보라는 거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자랄 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기회를 안 주고 뭐 원숭이도 나무 위에 올라가면 떨어진다고 나무에는 아예 못 가게 했고 뭐 수영하면 빠져 죽는다고 뭐 물도 못 가게 했고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그러면 바보가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자꾸 깨지고 넘어지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냈을 때 성취감을 갖게 되면 그 성취감을 맛본 아이는 다른 도전을 하고 그 성취감이 그 아이를 밀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또는 가정에서 얼마나 성취감을 주냐는 거죠. 그 성취감이래 봤자 기껏 해봤자 100점 맞으면 뭐 게임기 하나 사주고 뭐 이런 거죠. 그런 거가 아닌 어떤 성취감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요. 그럼 자유학기제는 뭐냐? 그럼 그런 성취감을 줄 수 있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아이들에게 주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6시간 수업을 해요. 그러면 1, 2, 3, 4교시는 그냥 수업을 해요. 근데 그 성취감을 줄 수 있는 자유학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죠. 그럼 교과에서 국영수사가 은미체 중에서 예를 들면 음악이 주당 1시간인데 1시간 내놓을 수 없죠. 그런데 국어는 주당 5시간이에요. 그럼 5시간 중에 내가 4시간만 교과 가르치고 1시간은 그냥 안 해도 돼라고 선생님이 내놓으실 수 있죠. 그렇게 모아서 오후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 국어가 주당 수업 시수가 4시간이었는데 1시간에 저희는 우리 교과에서는 1시간에 내놓을게요. 그럼 1시간 남았죠. 수학이 또 주당 4시간이었는데 저희 그냥 3시간만 가르칠게요. 그럼 1시간 남았죠. 그래서 위에 주당 시수 교과 수업 시수에서 10시간이 이제 남은 거예요. 그러면 그 10시간을 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2시간씩이니까 딱 10시간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유학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오후에는 그런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학기제는 영역이 4가지예요. 하나는 주제선택 프로그램. 주제선택 프로그램은 주로 교과와 연결된 거를 해요. 예를 들면 제가 국어 선생님인데 아까 1시간 내놨죠. 그럼 나는 국어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지만 나는 시를 좋아해. 그럼 나는 시를 좋아하는 아이들을 모아서 시를 가르쳐 볼 테야. 더 깊이 있게. 그러면 밥상을 쭉 차려놓고 애들한테 시를 좋아하는 애들 모이세요. 그러면 시를 좋아하는 애들이 모여서 그 프로그램을 듣는 거예요. 그럼 1시간에 빼놨기 때문에 문법도 못 배우고 소설도 못 배우지만 시는 더 깊이 있게 배우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 수가 한정적이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원하는 건 백인백색인데 학교에서 그 백인백색을 다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은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주제 선택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주로 교과 심화라고 보시면 돼요. 교과 관련 심화. 그다음에 예술체육은 그러니까 음악, 미술, 체육과 관련되는 프로그램이에요. 뭐 풋살반, 무슨 뭐 우쿨렐라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예술체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진로 탐색이라는 건 아까 자유학기제가 태동 자체가 우리 아이들이 꿈이 없어서 그렇다. 처음에는 그래서 그 진로 쪽에 포커스가 굉장히 맞춰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키워 내가 누구냐, 나는 뭘 좋아하느냐, 나는 뭘 하면 열심히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진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거예요. 동아리는 요거는 끼와 관련되는 것들. 어머님들 학교 다닐 때 개발활동, 뭐 CA 이런 거 있었죠? 그런 것과 조금 유사해요. 그러니까 끼와 관련되는 것들은 동아리 활동, 꿈과 관련되는 것들은 진로 활동, 예술체육은 은미체, 그 다음에 주제 선택은 교과 중에서 교과 심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아이들은 이게 학교별로 이 교육과정이 학교별로 다 달라요. 그러면 동중 프로그램 다르고 서중 프로그램 달라요. 그 학교 상황에 맞춰서 그 학교는 체육 선생님이 실수가 많아. 체육 선생님 실수가 남아 돌아. 그러면 예술체육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그 아이들은 예술체육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거죠. 우리는 국어 선생님이 많이 남아. 그러면 국어 선생님과 관련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런 것들은 어디에 소개가 되어 있느냐? 각 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유학기제 탭이 있어요. 그럼 거기 가면 계획서도 올라가 있고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유학기제가 운영이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자유학기제가 했을 때는 주당 그러니까 한 학기에 170시간. 그럼 17주를 보통 운영을 하거든요. 17주 10시간씩이니까 170시간 나오죠. 근데 그게 확장이 돼서 51시간을 더 합해가지고 지금은 자유학년제다 그러면 221시간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학교별로 다 달라요. 1학기 때 51시간을 하고 2학기 때 170시간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221시간을 뭐 100시간, 뭐 121시간 해서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또는 1학기 때 170을 하고 2학기 때 51시간을 하는 학교도 있고 그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마다 그런 운영 노하우들이 지금 쌓여 있겠죠. 그럼 매번 맨땅에 지금 헤딩을 하는 게 아니라 리셋되는 게 아니라 수정되고 보완되고 또 변화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이 자유학기제도 그렇지만 학급당 인원수가 20명하고 35명은 다르죠. 35명인 학교들은 뭐 굉장히 학력을 강조하고 어머님들이 선호하는 학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지원하니까 학급당 인원수가 그렇게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피드백하기는 사실 쉽지 않죠. 그러면 내가 내 아이를 그냥 1대1로 난 케어하겠다. 나는 그냥 중학교 졸업장만 따고 내 아이 학력은 내 아이 인성은 내 아이 모는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생각하시지 않는 한 저는 그렇게 과밀학급의 아이들을 보내는 거는 상당히 조금 위험 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의 손길이 눈길이 가는 속도가 횟수가 다르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이 아이들은 뭐 특목고 많이 가니까 뭐 이렇게 학교를 선택할 건 아니라는 거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학기는 어떤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학급 인원수를 가지고 있고 선생님들의 면면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더 궁금하면 학교에 전화도 해보시고 이래서 학교를 선택해야지 막 과밀학급에 무조건 아이들을 몰아넣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런 코로나 상황이나 자유학기제는 더더군다나. 그렇죠. 이렇게 그럼 이제 운영이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면 자유학기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 선택 활동,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탐색 활동 이렇게 영역이 4가지인 거예요. 이 4개의 영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 4개 이외의 영역은 없는 거예요. 그럼 아까 설명드렸어요. 이것도. 그럼 이제 아마도 제가 한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적은 미산출. 이때 성적은 옛날에는 1학년이 20%, 2학년이 30%, 3학년 성적이 50% 들어서 내신이라는 게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1학년은 성적을 내지 않잖아요. 그러면 2학년, 3학년 성적만으로 2학년 40%, 3학년 60%로 내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되는 거죠. 그럼 1학년은 어쨌든 뭐 그런 점수 몇 점 이거는 산출하지 않는다는 거. 자유학기 성적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생기부에는 성적 대신에 서술식으로 써준다고 했죠. 그럼 뭘 써주느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 아이가 무엇에 호기심을 갖고 있는지, 이 아이가 무엇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뭘 탐구하는지, 발표하는지, 어떻게 협력하는지, 이 아이가 이 수업을 통해서 어떤 성장을 하는지를 관찰하시죠. 그럼 그 관찰한 결과들을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에게 맞추어서.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 그게 이제 자유학기제의 성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생기부에 그대로 올라가는 거 이런 식으로. 이 아이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했고 이런 것들을 했고 그다음에 뭐가 역량이 개발됐고 뭐가 뛰어나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특목고나 이런 거 갈 때도 1학년 성적 자유학기제 생활기록부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럼 걔가 몇 점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도 그 아이가 1학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다 나와 있죠. 그렇죠? 근데 저는 올해는 활동사진반이라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하나 하고요. 작년에 체인지메이커라는 수업 하나 하고 그다음에 활동사진반 수업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들도 역량이 막 늘어나요. 해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진을 찍는 걸 아이들한테 가르치는데 되게 미안할 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아이들을 사진사로 만들려는 의지 자체가 없어요. 그럼 내 목표는 뭐냐? 아이들이 좋은 사진을 볼 수 있는 눈, 그 다음에 좋은 사진을 찍으려는 노력, 그 경험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유학기제는 예산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못 채우는 부분들은 외부 강사들, 저는 오늘 외부 강사를 한 번 불렀거든요. 2시간. 그럼 그 사람이 사진을 찍을 때는 이런 노출을 해야 되고 이런 각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요. 그럼 그걸 가지고 제가 보완해서 코티칭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수업한 거 한번 보시겠어요? 작년에 되게 재미있게 했던 수업 중에 체인지 메이커, 나는 체인지 메이커다. 그럼 학교 안에 어떤 문제가 되는 상황을 아이들이 직접 찾아서 그걸 개선해 주는 게 17주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건데 자유학기제를 할 때는요 어머님들 이게 시즌별로 운영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17주를 둘로 나눠요. 그러면 8주, 7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1시즌에는 체인지메이커를 선택하고 아이들이 2시즌에는 활동사진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17주 동안 2개의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때로는 되게 좀 짧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모든 별로 지금 여기 보시면 체인지메이커 아이들이 20명 정도 왔거든요. 그래서 2팀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라 그랬더니 하나는 구바메라고 저기 지금 가로 안에 보시면 팀명이 구령대를 바꾸는 체인지메이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아이들이 프로젝트예요. 왜 이런 프로젝트를 목표로 세웠는지, 그리고 제가 예산도 줬어요. 한 팀당 한 5만 원 정도? 그럼 아이들이 뭐가 필요한지, 그건 언제까지 할 건지, 그래서 아이들이 결정한 게 뭐냐면 하나는 구령대를 바꾸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서중에 보면 되게 낡았거든요. 여기가 구령대예요. 이 구령대 밑에 체육 도구 준비실 같은 거 있죠. 막 무슨 야구 도구도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를 바꾸겠대요. 근데 이거 제가 아이들한테 이거 해라고 말한 거 아니고요. 첫째 시간에 아이들은 이 학교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이게 확장되면 내 마을이 되는 거고 내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곳을 찾아서 그것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18주 동안 하는 거예요. 16시간 동안. 그러면 저는 자유학기제를 하면 항상 아이들이 헤쳐 모여 오잖아요. 1반에 2명, 2반에 2명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아이들을 데리고 카톡방을 만들어요. 그럼 그 카톡방에서 이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보이는지 한번 모르겠는데, 자, 아이들이 지금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팀 2개 짰다고 그랬죠. 하나는 구령대를 짰고 하나는 분리수거장을 개선하는 걸 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지금 저희 학교 분리수거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활동한 사진들이고,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들이랑 코티칭 한다고 그랬잖아요. 주제 통합으로. 이 선생님은 누구냐면 저희 미술 선생님이에요. 근데 제가 벽화를 그렸거든요. 애들이랑. 벽화를 그리기 위해서 동중 가서 동중에 있는 벽화를 보고, 근데 제가 벽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술 선생님한테 도움을 청해서 미술 선생님이 벽화를 그릴 때는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하고 나서 이제 애들이 이것들을 다 하고 그걸 다 까고 그림을 그리고, 근데 이 그림도 아이들이 그 과정에 뭐가 있냐면 이 그림을 공모를 받았어요. 전교생한테. 그럼 아이들이 전교생한테 공모하는 그런 포스터도 만들고 해야 되잖아요. 저는 안내만 해요. 이런 걸 하면 어떨까? 그럼 아이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아이들이 다 거치는 거예요. 자, 요 용그림 1학년에 공모해서 1학년 애가 1등작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밑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고생만 한 거예요. 그럼 그 아이한테 쿨피스 한 통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공모도 다 받아요. 그럼 매일매일 와, 선생님 오늘 몇 편이나 들었어요? 선생님 오늘 몇 편? 그 관심 유도하는 거죠. 아마 영상이 나올 거예요.
저 아이들이 저 벽화를 지금도 있어요. 지금 2년 됐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저는 뿌듯해요. 우리 아이들도 저걸 만든 애들은 뿌듯하지 않을까요? 그런 경험을 아이들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8주 동안. 근데 이 8주의 이런 자유학기제 활동이 그럼 제가 자음동화를 가르치고 국외국어를 가르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저런 경험과 기회를 주고 싶은 거죠. 1학년 자유학기제 동안만이라도. 이런 경험들이 축적이 돼서 그 아이들의 삶의 능력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거죠. 활동사진반 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건 언제 한 거? 이건 2학기 때 한 건가 봐요. 이건 이제 자유학기제가 아까 시즌이 1시즌이 있고 2시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시즌 때 한 거예요. 자, 저게 지금 보시면 우리 학교에 유리창에 유리창 접근 금지라는 저게 있었어요. 유리창 접근. 이게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예쁘지도 않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야, 이 유리창 접근 금지라는 요거를 한번 다른 거로 한번 예쁘게 바꿔서 유리창을 예쁘게 꾸미면 어떨까라고 이제 의견이 나온 거예요. 아이들이 바꾸고 싶다는 것 중에 공모도 하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굉장히 아이들이 뭐 예를 들면 나는 유리야 깨지면 다쳐요. 이런 것들 물론 접근 금지에 비해서 뭐 이게 엄청 퀄리티가 이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 공모를 다 받았거든요. 그 재미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럼 생각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 인터넷으로 쳐가지고 프린트 뽑아가지고 코팅해가지고 유리창 다니면서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유리창에 다 붙인 거예요. 지금도 붙어 있죠. 그럼 아이들이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뭐 요게 어떤 팀은 처음에는 지금 1시즌에서는 저기 깨남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고치는 구밤에 구령대 고치는 거, 그다음에 분리수거장 고치는 거 2팀만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자유학기제 하면 선생님들이 되게 힘들어요. 아침부터 왜냐면 내 거와는 다른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거 벽에 색칠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A부터 Z까지 아주 말끔하게 하나요? 볶음밥 하나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시작 엄마가 다 해줘야 되잖아요. 볶음밥 만들어 놓고 완전 난장밥 만들어 놓고 집에 가잖아요. 그럼 그 마무리 선생님이 다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날만 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침부터 5시 넘어까지 그거 다 빨아야지. 애들이 빨아와요. 빨아오는데 내 맘에 되게 안 빨죠. 그럼 나머지 뒷정리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팀을 5팀으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아까 한 팀은 유리창 접근금지 고쳤고 한 팀은 뭐 1학년 그 앞에 교실 앞에 게시판을 고치겠대요. 그래서 요건 게시판 고친 거고 저거는 정수기 앞에 애들이 문구 만들어가지고 정수기 앞에 저 문구 다 해놓은 거예요. 어쨌든 학교의 곳곳을 내가 살고 있는 나의 학교의 모습을 살피고 돌아다니면서 개선한 거잖아요. 제 희망이라면 그 9시 등교제 지금 9시 등교하잖아요. 9시 등교제 자체가 사실은 경기도에서 이재정 교육감이 그걸 처음 했을 때 시작 자체가 사회 시간에 정책을 제안하는 수업을 했대요. 그래서 모든 별로 사회 시간에 선생님이 교육감 당선인한테 정책을 한번 이렇게 넣어봤는데 그 정책 중에 이재정이 보니까 9시 등교제 할만하네? 그래서 그거를 정책화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히트를 친 거예요. 전국으로 다 갔잖아요. 그럼 그 정책을 제안한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아이들은 자기의 제안을 통해서 세상이 변했잖아요. 그 경험을 주자는 거죠. 이런 경험들이. 그래서 그 경험들이 아이들이 어떤 스스로 공부하고 자기주도성을 갖는 그런 역량들을 함양하고 그리고 그런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활동사진반이거든요. 작년에는 제가 역량이 저도 향상된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는 이렇게 활동사진반 활용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뭘 했느냐 하면 요 사진전을 했어요. 사진전을 했는데 올해는 제가 또 이렇게 사진전을 했거든요. 사진전도 아이들이 기획하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또 제 역량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다른 거를 했어요. 올해는 뭘 했느냐 하면 전문가 불러서 수업도 듣고 사진 찍고 시북을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주제 선택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시를 하나 골라요. 자기 마음에 드는 그 8주 수업 과정이에요. 시를 하나 골랐어요. 그럼 그 시를 자기가 분석해요. 그런 다음에 그 시의 구절에 어울리는 사진을 찍는 거예요. 사진 기술을 적용해서. 그러면 시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 시를 해석해서 사진으로 담아내야 되죠. 그 다음에 각도 맞추고 뭐 해서 사진도 찍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가 사진가가 되게 원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활동사진반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이제 자유학기 수업의 어떤 하나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록을 한다는 거. 한 5분만 더 할게요, 어머님들. 자, 교사와 부모의 역할은 뭐냐 도대체. 저는 아들이 둘이지만 사실은 저는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이, 큰아들은 동네에 그냥 후지그리한 학교 가서 탑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후지그리한 학교 가서 탑을 했어요. 한 내신이 한 1.7 정도 나왔어요. 둘째 아들은 근데 걔를 제 마음에 들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우여곡절을 겪다가 제 마음에 들게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둘째는 안 되겠다. 얘는 엄청 좋은 학교를 보내자. 공부 열심히 하는 좋은 학교를 보내자. 근데 걔도 또 그렇게 좀 성에 차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구산중학교, 진산중학교, 삼산중학교 같은 데 보내는 게 옳은지, 아니면 공부를 안 하는 서중 같은 데 보내서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은지, 저도 사실은 너 어떻게 할래? 그런 판단이 안 서요. 그 아이마다 달라요. 내 아이를 어떻게 잘 파악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되게 다른데, 어쨌든 부모가, 이게 뉴턴이 한 말이래요. 부모나 교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면 좀 더 멀리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부모가 이것만 봐. 20년 후에는 여기 있는 직업들이 90%가 다 없어진다는데, 없어질 직업에 막 올인하라고 해, 부모가. 그런데 걔가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직업을 선택했는데 없어졌대. 산에 올라갔는데 내려가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부모와 교사의 역할. 그럼 멀리 보고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아이랑 대화가 유지돼야 돼요. 대화 잘 되세요? 제가 이제 아이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됐어, 몰라, 응, 아니 이렇게 되잖아요.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이미 귀를 닫았어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독서도 다 필요 없고 공부도 다 필요 없고 밥상머리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밥상머리에서 내가 하는 교육을 들을 만한 그 부드러운 눈, 귀, 그걸 아이가 가질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이의 성향이 어떤지, 내 아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해줘야지, 좋은 학원 보내서 90점, 100점 나왔다고 잘해주는 거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다 필요 없고 돈만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공부해야 돼요.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게. 아이한테 정말 필요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게. 그런 부모로 남아야 된다는 거고요. 사회에 저명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 말들까지도 믿지 못하겠다. 그러시면 안 되죠. 정답을 찾는 거 아니다. 납득할 수 있는 답을 찾는 게 진짜 공부다. 정답은 없다. 단지 그 정답을 왜 이끌어냈는지 근거를 찾고 설명할 줄 알고 이런 능력을 가지면 된다. 겁 없는 거. 30살 때까지 다 망해도 돼. 근데 뭔가를 시도하고 그것이 나의 삶의 영향이 될 수 있게 겁 없는 원천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다 달달달달 외우는 거, 얘랑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얘를 활용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갖춰야지 얘랑 이길 수 없다. 이런 것들. 아까 그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는 1592년에 무슨 전쟁이 일어났느냐, 가로 안에 임진왜란, 장군이 누구야? 이순신. 이걸 동그라미 X를 한다면 프랑스 이런 나라는 시험 문제부터 철학 문제에 네가 만약에 1592년에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이라면 너에게 남겨진 12척의 배로 일본군을 싸워서 어떻게 그 전술을 짤래? 한번 짜봐라. 그러면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순신이 아닌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쵸? 진짜 우리 애들 그렇게 말해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쵸? 그리고 또 잘하는 애 쳐다봐요. 네가 말해. 이렇게. 내 일인데 그 공간에 내가 있는데 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자녀 교육 가해 학원에만 맡기면 미래 없어. 우리 아이만 뒤처질까 봐 불안감을 갖는 거 안 돼.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우리 아이가 학원에 갔어. 공부 과연 할까? 안 할지도 모른다는 의심. 그럼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학기제를 하면 거의 다 왔는데 학교에서 나가는 안내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그 안내문들을 남자아이들은 그 안내문들이 다 어디 있을까요? 가방 안에. 어느 날 가방을 꺼내려고 봤더니 그 가방에 페이지들이 막 이렇게 나오죠. 저도 그랬거든요. 전달을 안 해요. 그런데
그 준비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자유학기제 안내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에도 탑재가 되고 가정통신문으로도 나가고 문자로도 가거든요. 그런 걸 꼼꼼히 읽으셔야 되죠. 왜냐하면 되게 많이 바뀌잖아요. 월화수목금 프로그램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머님들은 꼼꼼히 해주셔야 돼요. 같은 말이고요. 밥상머리에서 토론해야 되는데 아이랑 독서, 야 오늘 읽은 책 페인트란 책 어때? 얘기해야 되는데 몰라 몰라 엄마 저리 가 뭐 나 좀 쉬어야 돼 막 이러면 그 애가 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밥상머리 토론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게 뭐가 됐든 이런 것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사는 어머니래요. 진짜 코로나를 겪으니까 저는 실감해요. 정말 어머니, 가정, 학교 교육보다 더 중요한 건 가정 교육. 교사들이 일일이 따라가서 하려고 해도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그냥 학교 믿고 학원 믿고 손 놔버리시면 우리 아이들은 진짜 다 하는 거죠. 안 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확인하면 오늘 방탈출 게임 만들 때 구글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선생님 손 모르는 사람 손 들어. 손 아무도 안 들어요. 제가 한 바퀴 돌아보죠. 구글에 로그인이 안 된 아이가 22명 중에 4명이래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그냥. 구글에 로그인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가서 확인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머님들이 안 하시면, 그리고 우리 아이가 정말 상위 1% 영재인가, 우리 아이를 영재로 키우고 싶은가, 우리 아이가 요즘 어머님들의 생각이 많이 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성적이 아주 좋기만을 바라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그리고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려면 정말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정말 꼼꼼하게 아까 책도 이야기했지만 학교에 와보면요. 책을 진짜 열심히 읽는 아이들 지켜보셔야 돼요. 왜? 그 아이가 책을 정말 몰입해서 쉬는 시간까지 책을 읽는다. 그러면 와 우리 애는 대단해가 아니고요. 그 아이가 또래 집단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또래 집단에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얘가 나한테 하는 행동이 상처받아요. 그럼 얘는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멀뚱멀뚱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뭔가 하는 척 해야 되죠. 우리가 휴대폰 뻘쭘할 때 우리 휴대폰 보지도 않으면서 만지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면 이 아이가 정말 독서를 왜 하는지, 그리고 쉬는 시간만 되면 복도에 나와서 빙빙 도는 애들 많아요. 하다못해 운동장 나가서 도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학교에 위클래스라든지 뭐 보건실이라든지 뭐 많이 있잖아요. 그 안으로 스며들어요. 위클래스 가서 선생님이랑 이해하고 선생님한테 와서 턱받치 그러면 얘는 애교도 많고 선생님이랑 사이가 많이 아니죠. 걔는 또래 집단에서 힘든 거예요. 그거는 사실 정상은 아니죠. 교실에서 재미있게 놀아야 되는데 거기 가면 막 힘센 애들이 나 상처 주고 막 욕하고 이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나와서 갈 데는 없으니까 빙빙 돌든지 아니면 도서관에 가가지고 도서관에 오는 애들은 두 부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책을 좋아하는 애들은 저는 쉬는 시간에 도서관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점심시간 쉬는 시간에 도서관 가는 애들은 다 또래 집단이랑 못 어울리는 애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책을 정말 잘 읽는다. 근데 왜 잘 읽는지, 뭘 읽고 있는지, 우리 아이가 뭐가 힘든지. 근데 그런데 야, 너 이런 책 읽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그 아이는 문을 닫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엄마한테 의논할 수 있게. 뭐가 됐든 A부터 Z까지. 그러니까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도 좋은 시그널을 아이들에게 주시고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학교에 대해서도 좋은 시그널을 주시면 서로 대화하고 좀 발전적인 뭔가를 모색해야지 그냥 그러니까 아이를 갖다가 무슨 학생 다루듯이 교사가 돼가지고 가르치려고 하시면 그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은 저는 큰 애가 29살이고 작은 애가 26살이에요. 근데 저한테 너 어디로 돌아가고 싶니라고 말하면 저는 초등학교 한 3학년에서 4학년쯤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엄마한테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엄마한테 의논할 수 있는 아이들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집에 가서 학생부장 역할을 하느냐고. 그죠? 그러니까 교복 조금만 줄여도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럼 엄마가 학생부장인지 아니면 선생님인지. 근데 어머님들이 그러지 마시라고요. 근데 아직 안 늦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중학교 1학년만 지나도 늦어요. 중학교 1학년 말쯤 되면 애들이 특히 남자아이들 금방만 자라죠. 근데 이게 아이들 성장 속도에 따라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도 조금 더 늦으면 사춘기 오고 이러면 엄마 말을 귀담아 듣지 않죠.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그러니까 그 관계 그리고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를 세심히 살피셔서 자유학기제에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그리고 어머님들이 잘 중심을 잡고 살아 계셔야 대한민국 교육이 바뀌고 그래야 세상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가 1년 동안 자유학기제 하면서 성적 떨어지면 어떻게 학원으로 자유학기제 이거 절대 하면 안 돼. 수능 점수 1점 깎여.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신 어머님들이 교육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 조금 더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성적과 학력의 차이를 인정하시면서 전도사가 되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